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배장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잠깐 조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그때 오셨던 분이 좀 계실까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오셔가지고, 근데 또 안 오신 분도 많아가지고, 예,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못했던 얘기 더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25학년도 고1부터 시작해서 새교육과정 첫 해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이제 내신에서는 1등급, 수능에서는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학생들을 좀 쭉 지도를 해 나갈 거고, 학생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서 꼭 중요한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들, 그다음에 2학기부터 겨울방학까지 남은 기간 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앞에 연사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없는 내용들을 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나 처음 뵙는 아버님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미래탐구에서 10년 동안 이제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이 7월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학생들 내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내신 기간 방학에는 수능 교과목들을 계속 지도하면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이 잘 만들어서 서울대 의대부터 해가지고 서울대와 이제 의치대 이 학생들을 좀 쭉 보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신 1등급도 강남 서초 송파에서 쭉 이렇게 학생들을 다 보냈었고 지금은 외대부고 학생들도 이제 2학년까지 쭉 데리고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지금 시기부터 해서 학생들을 계속 만들고 다져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면서 같이 호흡하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실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안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 좀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PPT가 지금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자료는 수업에 대한 안내라서 따로는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돌아가서 보시거나 뭐 확인해 달라고 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PPT로 제가 다 담았고요. 개정교육 과정에서 수학에서 꼭 중요한 부분,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내신 5등급제,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4%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는 4%, 올 1등급이 정말 힘듭니다. 전국에 208명이었는데 예, 현재 10% 1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입시판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7,000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 7,000명 정도로 올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생긴다. 이 7,000명은 이제 서울대가 한 해 입학생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한 2배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올 1등급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 바늘 구멍이 커진 건 맞는데 우리가 모두 다 1등급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5% 이내의 안정적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혹시나 조금 실수를 해도 예, 그 안으로 10%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상위 8%에서 10%, 이 10% 안쪽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여기서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2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수시에서부터는 굉장히 큰 타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학생의 실력이 안전한 5% 안에 계속 좀 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혹시 만약에 상위권이긴 한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미리 대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 이 8% 10%는 조금 더 조심해서 준비를 하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이제 내신 평가에서는 원점수만 표시가 되고 표준 편차가 표시가 안 됩니다. 이 표준 편차를 보고 입학 사정관들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다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20 정도의 전후면 이제 뭐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에서 10 정도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를 보고서 저희가 학교들을 가늠하는데 얼마나 퍼져 있느냐 평균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원점수만 표시되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이제 그 학교를 조금 더 추론하기가 어렵고 원점수만 딱 보이다 보니까 강남권이든 다른 학교권이든 전부 다 과목을 10%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변별하기 위한 원점수, 이 원점수 자체도 높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등급은 당연하고 이왕이면 원점수도 잘 봐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 얘네들을 변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점수로 하나를 평가를 할 거고 하나에 대한 또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가 많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도 잘 치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시까지 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꼭 수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이번 교육과정 학생들은 모두 다 잘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쪽을 좀 더 우세하게 잘했다 이런 거면 이번 교육 과정은 내신 수능 뭐 하나 빠짐없이 잘 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급 학점제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선택 과목을 쭉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과 이수 충실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란 단어가 좀 더 우세했는데 전공 적합성은 지금은 쓰지 않는다더라고요.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교과이수 충실도. 이 학생이 얼마나 그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뭐 물리가 인원수가 없다고 안 해버린다거나 또는 미적분2 같이 이과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뭐 미적분2를 안 한다거나 점수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꽤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과생이고 또 최상위 뭐 의치되는 또 높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한 과목이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만 훨씬 더 앞으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단적인 예로 이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최근에 이제 여고 1등 학생들이 전교 1등이 떨어지고 전교 2등 애들이 붙었죠. 예. 전교 1등 애들은 물리를 선택 안 했고 전교 2등들은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듯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 등급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입시에서 나중에 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를 목표로 하시거나 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우리 때는 바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다음 기수부터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선원 수령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뭐 수능에서는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행 평가에서는 이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선원 수령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학교 수행 평가에서는 서수령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거니까 예비 고일 때 습관 선생님들이 앞에 쭉 습관을 말씀해 주시지만 학생이 풀이하는 습관이나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미리 습관으로 잡아두면 이런 걸 따로 대비를 안 해도 되는데 꼭 나중에 가서 별도로 대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이 시점부터 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혹시 만약에 좀 서술형 쓰는 연습이 좀 덜 돼 있다. 또는 뭐 필력이 좀 약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잡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쭉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뭐 자사고 진학을 하냐, 일반고 중에 어디를 하냐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일단 학생 성향을 조금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이 학생은 네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모범생형.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착실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 모범생형 중에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전교권 친구도 모범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쟤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하는 잘하긴 하는데 예, 내신 구교육과정에서는 3등급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한 2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이 이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교권이거나 아니면 성실을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이 좀 규범적인 학생들이 이쪽 모범생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시형. 관계형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좋아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그런 아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런 공부하는 성향 자체가 공부보다는 이런 인간관계를 좀 중시하는 이런 형태들의 학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나 남고 같은 경우에 이 행동형 학생 행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쭉 공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특히나 나중에 자기가 목적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머리가 그래도 좀 있어요. 공부를 한참 또 이렇게 공부는 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막판 가서 이제 막 스퍼트를 한다든지 예, 자기가 목표 의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되게 치열하게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인데 예, 학생들이 목적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안 하죠. 예, 그런 학생들인데 그런 게 좀 행동형에 속하는데 나중에 수능에서 대박 내는 형태들의 학생들이 또 이런 쪽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형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런 역사 이런 쪽을 드립답하는 이런 탐구형들
예. 그래서 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고나 영재고 이런 쪽이나 또는 되게 수학과학에 몰두하는 그런 이과 골수형들 이런 애들이 이제 탐구형 쪽에 속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좀 성향이 강한지를 좀 보시고서 학생들이 좀 모범생적 형 쪽에 가깝고 이런 쪽이 있으면 다른 쪽 역량을 좀 키워주시려고 하시면서 이제 일반고 선택을 조금 더 당연히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 이제 탐구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과가 또 강세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몰두하는 부분이 좀 좋고 하면 이제 뭐 과고 영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택하시기에 유리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범생형 중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자사고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이 모범생형에서 정교권 애들은 이 무슨 차이가 나냐면 뭘 해야 될지 딱딱 알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범생형이 있고 어떤 공부, 예를 들어 뭐 암기 과목 이런 걸 줬을 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까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속하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없는 영역 쪽을 좀 더 키울려 주려고 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력을 좀 더 발전시켜 주는 방향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시켜 주시면서 가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사고 지원을 어떻게 좀 할 거냐 일단은 당연히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가서 좋은 성과만 낼 수 있으면 성적만 잘 받을 수 있으면 자사고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이미 이 저희 고교 학점제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시 학종에서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대신에 여길 지원하려고 하면 수학 선행 모두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심화까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하고 좀 잘한 학생이 수학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서 학생들이 다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점수라든지 경쟁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나 자존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사고에서도 충분히 잘해 나간 학생이 있고 가서 오히려 일반고 갔을 때보다 실력이 좀 저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자사고 커리큘럼이 이따가 또 커리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딱딱딱 해 나가는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자사고가 유리한데 아까처럼 그 모범생형 중에서도 모든 걸 되게 다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자기가 선별하지 못한 학생들은 갔을 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서 무리하게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학생한테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이 지금 학교들별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안 나왔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외대부고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안 나온 데가 부지기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뭐 북일고나 현대, 청운고 이런 학교들처럼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를 다 끝내버리는 학교. 두 과목을 다른 데서는 1년치 해야 될 거를 한 학기에 다 끝내고 1학년 2학기 때 대수 확통 요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원 기하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랑 이제부터는 선택 과목들을 하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2년치에 해야 될 거를 1년 안에 다 끝냅니다. 네 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이 세화요고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을 다 따라가려면 학생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는 학생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고 안 그러면 굉장히 허걱대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는 발표를 했는데 똑같이 가더라고요. 현재 기수들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전자사 중에서도 이렇게 상상고나 그 다음에 이런 외대부고 같은 형태의 자사고들은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 정상적으로 끝내고 2학년 1학기 때 이제 대수와 미적분 1 두 과목을 끝내고요.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와 확통을 끝냅니다. 그래서 모든 수능 교과목이나 필요한 교과목을 2학년 때까지 딱 안정적으로 마무리시키고 이제 더 해야 되는 선택 과목들 기하나 다른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은 3학년 1학기에 가서 선택을 시키는 이러한 안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윗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이런 학교들이구나. 그건 알지만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뭐 휘문이나 중동, 광역 자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밑에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일부의 자사고들이 이제 위에 저렇게 빠르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가서 잘할 수 있으면 저렇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고는 이 자사고 가는 친구들, 특히 전자사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이 주말에만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학원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지만 저희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시 대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학원을 이용하기가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중에서는 당연히 학생의 학업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고려해가지고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럼 그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조금 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일단 학생 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어쨌든 10%라 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은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곳은 나중에 전학을 막 합니다.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 인원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넉넉한 것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성향이 아까 모범생형 쪽에 가까웠으면 모의고사 기출 경향을 따르는 학교 그리고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물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개 이쪽에서 변형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까 앞섭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변형 문제에 대한 부분, 반복에 대한 부분, 체화에 대한 부분을 잘 살리면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은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탐구형 같은 경우 이 일반고 중에서도 프린트물 없고 부교재 없고 그런데 시험은 어렵고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뭐 중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부교재가 변형되는 정도가 좀 많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심화적으로 변형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좀 약간 탐구형에 가깝고요. 그래서 수학 실력으로 평가되는 학교들이 탐구형 학생들이 이런 데를 가면 좀 더 당연히 유리하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런 탐구형보단 조금 거리가 멀다 그러면 안정적인 성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학거리. 통학거리나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서 없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학생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반고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고민하셔봤자 의미가 없고 만약에 가시려고 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아직 대비는 안 돼 있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확정이 되시고 나면 그때는 학교 설명회나 또는 적극적으로 물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이끌어 나간지를 물어보시고서 거기에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일반고 커리큘럼은 아까 1학년 1학기 공통수학원, 2학기에 공통수학2, 2학년 1학기에 대수,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원 정상적으로 한 과목씩 나가고요. 2학년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확통을 1년 커리 4분의 1씩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기하를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지금 일반고 커리큘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산고나 보인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만의 확통, 나머지 한 학기만의 기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학기로 끝내는 학교, 1년으로 벌려가는 학교가 있을 거라서 요거는 역시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다 발표가 되면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실 겁니다. 또 추가되는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학교의 예시는 또 뭐가 있느냐? 어머니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표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 주관적 그리고 학생들을 쭉 상위권 애들을 지도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이라서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강남권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난이도 순인데 이제 압구정, 세종, 청담, 풍문 이 일반적인 공학, 일반적인 학교고요. 난이도는 좀 평이합니다. 근데 청담고가 가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내서 그런 부분을 가로로 쳤고요. 그 다음에 경기여고는 이제 여고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수학이 무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좀 도전해 볼 만하다. 괜찮다. 근데 경기여고는 이 따로 표시한 거는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요.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수투 미적분 1, 2부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점프를 하려면서 미적분 과목에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남고들, 경기, 그 다음에 공학에서는 개포, 단대, 영동, 중대부고, 현대고 이런 학교들은 전통적으로 시험이 셉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아까 모의고사 기출을 반영을 하고요. 부교재나 프린트물을 변형해서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거죠. 반복 숙달, 체화, 그다음에 변형학습 그런 것들로 다 대비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극복은 가능하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비정형적인 부분은 이제 프린트물에 대한 문항수도 적고 약간은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도 좀 가공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을 벗어난다고 해서 적어놨는데 뭐 숙명 요구도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광 요구도 조금 그렇고 특히 중산 진선이 이쪽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학교들이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는 아닙니다. 예, 모의고사 기출도 일부에 몇 문제씩은 반영은 되는데 모의고사 문항이 좀 적고 그런 문항들이 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선요구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로 모의고사 기출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화 변형으로 또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변형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 잘할 수 있어야만 이 비정형 학교에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고요. 위의 학교는 좀 난이도가 쉬운 학교, 숙명은광, 중산 진선은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에 속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이슈가 있습니다. 괄호로 은광요구를 쳐놨는데 은광요구가 전통적으로 쉬웠어요. 전통적으로 쉬웠는데 중상고 선생님이 은광요구로 가십니다. 그래서 올해 은광요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은광 뭐 전통적으로 쉽다고 해도 당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까지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휘문중동 같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광역 자사고들이 일단 있을 거고요. 여기는 중동은 부교재가 있고 휘문은 부교재가 따로는 없습니다. 중동은 거기에 대한 교과 심화 변형을 하고 휘문고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작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잘해야 된다. 예. 모의기출이다 그런 변형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중산, 진선 이런 데서 대비하는 모든 어떤 부분들까지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시험장 안에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이쪽 자사고 가서 성과들을 잘 냅니다. 예. 휘문이 특히 그렇고 중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좀 정제해서 많이 내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중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또 담당 선생님이나 그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하시고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권은 뭐 서문여고, 서초고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을 쭉 많이 하는 뭐 서울고, 양재고, 그리고 세하고, 세하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에는 모의고사 기출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뭐 EBS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시 좀 골고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종합적으로 잘 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포고나 상문고 이런 쪽은 또 비정형적으로 학교 프린트물이나 부교재는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잘 해야 되는 학교라서 또 이쪽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권부터 그리고 송파, 강동 이쪽 부분부터는 부교재나 프린트물 반영률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두 다 대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세하고 어렵게 나올 때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파 강동 쪽에서 보임 배제, 자사고라 할지라도 전부 다 모의기출 변형으로 가고요. 뭐 잠실여, 정신여, 뭐 잠실 영동일고 전부 다 모의기출 변형이나 부교재 변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곳들, 특히 뭐 외대부고나 하나고 그런 쪽도 역시 뭐 부교재를 고쟁이로 쓴다든가 모의고사 기출집, 자희소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모의고사 기출 경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사나 그 다음에 외고 이런 쪽은 이제 가운데쯤에 있는 난이도의 어떤 그러한 모의기출 변형 학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사고나 외고는. 그래서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한 명씩 다니는 학교도 다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일반적인 남고 여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학생들을 좀 이렇게 뭐 지도를 했거나 그렇게 시험지들을 다 분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학기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1월부터 2월 말까지 해야 될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하고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학학습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상위권 기준. 상위권 기준으로는 수학 전 과목에 대한 이 학업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1월 달까지는 수능에 대해서 좀 치중하시는 게 맞고요. 대수, 미적분원,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근데 이제 거기에 미적분 2까지. 그래서 수학 전 과목에 대한 학업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11월까지는 이런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 2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12월부터는 이제 1학년 내신 대비 과목,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은 이 공통수학 1, 2 확통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 확통은 수능 교과목이지만 지금까지의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는 안 한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확통을 지금부터는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투는 3학년 1학기 교과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시기를 넘기면 못 돌아옵니다. 예, 언제 하냐면 2학년 여름에 합니다. 근데 그 2학년 여름도 하다가 적분법 가서 드랍을 합니다. 못 따라가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상위권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미적분 2까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번은 보시는 게 좋고요. 상위권 기준으로.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이제 1학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확통이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실력이 충분한 궤도까지 못 올라오면 확통 실력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봤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상위권 학생들이랑 자사고 지원 학생은 미적분투를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저 멀리 가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미적분투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전자사 갈 친구들은 꼭 잘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너무 큰 부담은 아직 안 가셔도 됩니다. 아직 미적분투를 우리가 볼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1학년 교과목 충실하게 하시면서 2학년 1학기 과목들을 하나씩 조금 더 다지면서 차근차근 올려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룹에 해당하시는 판단을 하시고서 전략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실 건지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업에 대한 밸런스, 지금부터는 모든 교과를 밸런스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내신도 수능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사고 과정을 체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내신이 모의기출과 그 변형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 과정은 그대로 잘 올려나가면서 틀린 문제는 아까 꾸준하게 복습, 그리고 그 복습은 변형 문제 가지고 대비. 앞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 오답을 단순히 정리하는 거는 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바둑 기사들이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를 하는 느낌으로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디에서 비효율이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쌓아야만 다음번에 시간도 줄어들고 사고 과정이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를 좀 꼼꼼하게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있게 질적으로 잘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비고에서 공부 습관, 습관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기본 과정, 실력 과정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좀 서술형처럼 잘 쌓아가지고 학생이 좀 잘 만들어 다져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는 자유롭게 좀 해나가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처럼 뭐 행동형이라든지 좀 특히나 쓰는 걸 별로 싫어하고 암산이 많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꼭 시험 가서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서술형에서 감점이 크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다져야 되는 습관은 잘 하면서 수학 실력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줘야만 학생이 안정적으로 내신에서도 결과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실전 테스트 보면서 내신 기출로 보겠죠. 그런 테스트랑 중간 점검 그리고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머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신 기출 테스트 보면 굉장히 점수가 막 왔다 갔다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점수도 많이 낮고. 근데 그 모든 내신 기출 테스트는 그 4% 1등급을 가리기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이었습니다. 그거를 예비고일 이 시점에 보면 당연히 애들이 심화 과정을 거친다거나 실전 연습들을 충분히 안 거쳤기 때문에 테스트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점수를 점수로만 파악은 하지 마시고 그 테스트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테스트에서 나왔던 부분을 아까처럼 오답을 하면서 어떻게 다음번에 풀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서술해야 되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가면 그 다음 공부의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도구로 생각하시면서 해 나가면 학생들이 나중에 2월 달까지 가면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지면서 실력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결과,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옵니다. 강남 내신 기출을 쳐도. 그래서 지금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계속 밀고 가셔야 되고 상위권이라면 그거를 얼마나 좀 꼼꼼하게 다시 잘 정리하고 있냐, 습관적으로 가져가고 있냐,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습관이 잘 잡힌 친구들은 나중에 2월 달까지 실력이 다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해나가도
충분히 학생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고일 때 혹시 좀 안 좋은 불량한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좀 그런 것들을 체질 개선을 이 시기의 마지막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수업과 클리닉에서 전부 다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왕이면 시간이 된다면 개념 노트, 그리고 오답 노트, 마지막으로 실수 노트. 이 상위권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지를 기록하고 각인을 해야 됩니다. 전개하다가 막 이 암산하다가 실수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넘기다가 부호 실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유독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답만 체크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자기만의 실수를 계속 적은 다음에 그것들을 중간중간 피드백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이것들을 반복을 좀 쭉 하면서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좀 실수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는 거, 오답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실수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 나중에 가운데 보시면 여름에 수원 심화, 구수원이죠. 대수 심화. 그리고 지금 미적분원 심화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휴강에 들어가는데 이때 공통수학원이나 공통수학 원투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와 관리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워크북이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11월 9일 학생들이 내신을 마친 그때부터가 2월 달까지 저희가 11, 12, 1, 2 총 4달 가까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4달 동안에 저희 수토 정규반인데 미적분2를 실력과정, 그리고 공통수학 1, 2를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월 말까지 공통수학 1, 2 심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과정이 사실 다 메인 과정인데 그 메인 과정을 이제 11월 9일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이제 미적분2는 실력, 공통수학 1, 2는 심화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에 고2 학생들이 내신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저희 수토 월급반이 한 반이 더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반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통수학 1, 2 심화 이 과정으로 월급반이 추가 개설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울방학에 가면 필수 특강으로 확률과 통계 개념 심화 과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낮 시간에 주 1회 추가 수업을 통해서 남아있는 과정들과 확률과 통계, 수능 교과목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과목들을 한다고 해서 대수랑 미적분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매주 한 회씩 관리를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학생들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미적분2 실력, 공통수학 1, 2 심화 과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에서는 100점을 목표로 이제 선배들처럼, 그리고 선배들보다 오히려 좀 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대상은 미적분2가 실력이다 보니까 미적분2를 한 번은 본 학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분2를 안 한 학생이 저희 정규반에 몇 명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2를 안 한 학생은 좀 기본 과정을 듣고 다시 중간 합류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미적분2 안 한 학생의 만큼 좀 충원을 이렇게 할 거라서 나중에 입반 테스트 통해 가지고 미적분들을 한번 봤다. 그런 학생은 또 이렇게 수토반을 커리큘럼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신에 실력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것만 하진 않습니다.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할 거 다 하고 뭐 심화 개념이나 중요한 문제, 그다음 필수적인 심화 문제들까지 전부 다 분석하게 되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대수 미적분원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추가 관리들을 좀 할 거고요. 월급반은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신규 개설되는 반이고 내신 현재 고2가 고3으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월급반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 심화 과정 으로 21회 동안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월급 수토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해서 2월 말까지 해도 빠듯하게 끝납니다. 이 심화 과정은
모든 학기 중에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개념 심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다 압축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투에 대한 부분을 겨울방학 동안에 충분히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개념 다 쌓고 실전적인 스킬들 다 장착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신 기출 분석까지 다 하게 되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입반 테스트 있고 입반 테스트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은 커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나중에 그 7페이지 보시면 나올 텐데 처음에 공통수학원의 순열조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회에 공통수학원 순열과 조합 맨 뒷부분인데요. 여기가 1학기 내신의 분수령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등급이 다 갈립니다. 중간고사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말 가서 다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끝내고 나면 겨울방학에 아까 확률과 통계 개념 심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요걸 하고 1월 달에 가서 확률과 통계 개념 심화 과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걸 먼저 진행하고 다시 공통수학 2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가 역시 여기 도형의 방정식도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요걸 끝내고 다시 공통수학원을 남은 과정을 쭉 마무리하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커리 구성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하고 1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순열과 조합은 앞으로 당겨서 먼저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필수 특강은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중에 나와 있고요. 확률과 통계 개념 심화 과정입니다. 수요일 1시 반에서 5시 3시간 반에 저희가 1월 1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7회 과정으로 끝낼 거고요. 모든 여기에서는 이 과정의 목표는 개념이랑 심화 개념도 정리하지만 이 사고 과정을 체화하는 거. 나중에 해보면 가장 애들이 돌린 횟수랑 점수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 확통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성적이 수준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인계점을 못 넘기면 확률과 통계는 아무리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 막 너무 낮고 어떨 때는 너무 잘 보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충분히 다 인계점을 넘겨야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주 1회 과정으로 계속 다른 공통수학 원투 하면서 계속 사고 과정을 학습시키고 체화시키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배들도 잘 따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이해 못했던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사고 과정을 쌓으면 수학, 공통수학 1도 도움이 되고 확률과 통계도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로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깨졌는데 이제 월급반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추가해가지고 월수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수토 그대로 미적분 2부터 공통수학 1, 2 심화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낮 시간에 추가 수업으로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를 구성한 이유는 해야 될 게 지금 이번 교육과정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회 안에 모든 교과과정을 심화를 하면서 좀 충실하게 교과정을 끝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회 만에 저희는 끝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좀 클리닉을 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4페이지, 1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강의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듣고 있는 뭐 선배 어머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 지금 시기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3학년 1학기 미적분 내신 대비까지 내신과 수능 과정을 지도하면서 학생들 필요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애정을 쏟으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성적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내신 대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콘텐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수업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최대한 끝까지 관리하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 수업에 대한 부분, 무엇 하나 컨텐츠에 대한 부분 최대한 빠짐없이 모든 것들은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습관을 잘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 서울대도 가고 다 했지만 의대도 다 가고 있지만 이 서술형 첨삭 예시로
최근에 이제 학생이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빵을 사들고 이번에 진선여고 졸업했던 학생인데 빵을 사들고 왔길래 이 학생이 왜 왔느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얘기 나눴었는데 이 학생이 경희대 치대를 진선여고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냥 합격했으면 여기다 예시를 안 씻는데 이 학생이 뭐였냐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는데 논술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하는 얘기가 예비군 때부터 이렇게 쭉 수업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수능 대비하느라 바빴죠. 예, 바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논술에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로 공부 습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비 고일 때부터 잘 잡힌 습관은 학생이 별도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게 좋은 결과들로 또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평소에 어떤 오답하는 습관이나 서술형 쓰는 습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업 때도 수업 마치고 나면 이제 야간 클리닝 하면서 학생들 계속 지도를 하는데 학생들 피드백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일이 피드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잡혔을 때 학생이 내신과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후기는 또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2학기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좀 플랜을 지금부터 다 잡으시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토대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입반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11월 1일부터 4일 내신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 1, 2, 대수심화 총 30문항을 90분에 난이도를 좀 골고루 하에서 중상 골고루 이렇게 쭉 낼 거니까 이제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렇게 내진 않고 어쨌든 밸런스를 좀 잡아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긴 시간 들여서 감사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좀 잠깐 남아서 얘기 듣고 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여서 감사합니다.